자, 101페이지를 보면 거기 뭐가 나오죠? 극문학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얘기했죠. 극문학은 무슨 문학이라고 그랬어요? 네, 갈등문학이죠. 그죠? 이 글은 여러분 딱 두 덩어리를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지문이나 극지문이 나오면 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읽고 나서 중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딱 2개나 3개의 핵심 내용이 있어. 그래서 이 지문도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앞부분은 뭐죠? 앞부분에서 얘기한 건 뭐죠? 이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부분은 지배계층의 무능이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난 거죠. 일본의 욕심이 나타난 거예요. 응? 그리고 중략 뒷부분에 가면 멕시코로 끌려간 백성들의 뭐가 나타나 있는 거죠? 고통이 나타난 거야. 애니깽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 멕시코에서 자라는 선인장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중심 사건은 이게 중심 사건이야, 사실은. 너희들이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야 돼. 얘가 중심 사건이야. 얘가 백성들의 고통이 중심 사건이고, 이 중심 사건에 얘가 뭐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원인이라고. 그럼 결국 이 글은 지배계층의 무능과 일본의 야욕을 뭐 했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비판했다고. 이렇게 덩어리를 볼 줄 알아야 돼. 소설이나 극문학이 나오면. 시는 짧잖아. 알았죠? 짧으니까 장면을 현대어풀이만 잘 되면 고전 시간은, 현대시는 당연히 뭐 읽으면 이제 장면 이해가 좀 편한데 얘는 좀 기니까 그 긴 걸 읽고 너희들이 이렇게 요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제? 됐죠? 앞부분 보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둠 속의 소리가. 조선의 궁성은 아주 조용하고 태평스러웠습니다. 그럼 봐봐. 지금 조선의 궁성은 아주 태평스러워. 근데 지금 멕시코에 끌려간 백성들은 뭐해? 고통스럽죠. 그럼 여기 있는 장면하고 여기 있는 장면도 뭐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장면이 뭐 돼 있다고 생각해요? 대비돼 있다고. 조선의 궁성은 아주 태평스러워요. 세계 열강의 가축전은 소강 상태에 빠지고 일본의 야심에 찬 세력 밑줄. 일본의 야심에 찬 세력 밑줄. 궁성의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와 안방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황제도 궁성의 대신들도 밑줄고, 조선의 황제도 궁성의 대신들도, 뭐지 이게? 지배계층이죠. 무력한 나날로 소일하고 있었으니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의 문제는 차츰 잊혀져 갈 뿐입니다. 중심 내용 다 나온 거야 이제. 그리고 밑에서 구체화시켜 놓은 거야 이거. 무대 밝아지면 고종황제와 궁녀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화준놀이를 하고 있어. 완전히 임금의 무능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고종황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 백성들을 걱정을 하니 안 하니? 한다는 거지. 알았죠? 걱정은 합니다. 걱정은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진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대 밝아지면 고종황제 궁녀하고 화준을 합니다. 손을 좀 높이 들고 던지세요. 여느 때만 못하구나. 벌점이 꽤 오르겠는데 지금 소녀와 내기를 하고 있사옵니다. 어떤 내기지? 비단 여든 필요입니다. 화준놀이가 서툰 걸 보니까 날씨가 굳은 모양. 밑줄거. 화준놀이가 서툰 걸 보니까 날씨가 굳다. 이런 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미신 같은 거죠. 심기가 편치 않으십니까, 채은아? 매번 헛손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일본에 갔던 윤대감께서 큰 수확을 얻어오셨습니다. 잔 얘기냐? 고무라 쭈따루 외무 대신이 진상품이 여가 푸짐하지 않사옵니다. 아주 많아요. 자그마치 순금이 200냥의 삿포로 잣도 있습니다. 윤치호 외무차관이 정중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저기 윤치호 대신께서 오십니다. 소신 일본 다녀온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았구만. 내친김에 일본을 거쳐서 하와이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멕시코 끌려간 백성들은 어찌 됐나. 그러니까 황제는 분명히 백성들을 걱정은 해요. 알았죠? 근데 적극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적극적인. 그 밑에 하와이에서 여비가 떨어져 멕시코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와이 현지의 이민간 동포들은 모두 안락하고 생활하고 있는 바, 그것을 비추어 볼 때 멕시코로 떠난 사람들도 크게 심려할 바가 아닌 듯 하옵니다. 잘못된 정보죠.
그렇다면 다행이고, 더구나 일본 외무성에서 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멕시코에 이민 가는 것을 합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당국이 더 이상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들 자기 땅에 들어와 자기들의 노동력을 저하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당국의 내심은 미국 땅에 자기들의 노동력 송출을 독점하고 조선 사람들은 제3국인 멕시코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 오로지 일본의 이득 때문이라면 우리가 꼭 희생할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약간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 이게. 문제를 제기했어. 그랬더니 지금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지. 알았죠? 야, 근데 그 일본만 이득 아니야. 그래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가? 윤 차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누구한테 물은 거야? 궁녀한테. 그랬더니 궁녀가 또 뭐라고 지랄해요? 화준을 겨루어서 점괘를 얻사옴이 좋은 듯합니다. 이거 완전히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성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 현재 일본의 속성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점괘를 얻어봅시다. 황제, 꽃병에 국화꽃을 던집니다. 꽃병 밖에 떨어집니다. 옳지. 일본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봐야겠구만. 고무라 주따로 외무 대신에게 하야시 공사를 통해서 진상품에 대한 감사의 서신을 보내주세요.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멕시코에 우리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과 멕시코 간에 서로 공사가 상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조선의 관리가 멕시코에 상주하는 것은 일본 당국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뜻에 따라야 됩니까? 전하, 러시아 세력을 약화시킨 게 일본의 공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대 판단도 옳소. 우리 모두가 판단이 전부 옳습니다 하고 궁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이걸 보여준 거야, 이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너희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 소설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황제 국가국제를 화병에 던져넣습니다. 순간 애니깽 자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대가 바뀝니다. 알았죠? 장면 전환. 됐지? 소리 4년 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죽 채찍과 애니깽 가시 그리고 땡볕과 독사 열사병으로 1034명이 조선의 사람 중 상당수가 죽어서 애니깽 박고랑에 암매장됐습니다. 그들은 조선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속에는 조선에 대한 향수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여러분 결국 멕시코 땅에서 결국 자기 나라에 대한 뭐에 빠져 있는 거니? 향수에 빠져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조선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이 줄거리 보면 나중에 여러분 결국 여기서 사람들이 조선으로 탈출해서 떠나요. 갔는데 어떻게 되니? 결국 우리나라 땅이 이미 일본 놈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야.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살릴 수는 없죠. 그죠? 그게 이제 줄거리 부분에 나타나는 겁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그러나 조선에 대한 향수만 더욱 짙어져 갔다. 시도 때도 없는 애니깽 농사는 조선 사람들에게 지옥이었고 멕시코 사람들에게 황금의 수확이었습니다. 무대에 밝아지면 광활한 애니깽 농장 유치 평선까지 가시도친 애니깽이 펼쳐져 있고 멕시코의 민요 제비가입니다. 제비가 원래 이 노래 자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결국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향수의 감정, 그리움의 감정을 더 심화시켜 주겠죠. 그죠? 한우의 가죽과 강새와 철과 멕시코 농부의 복장으로 검게 그을린 메마른 피부색을 노출시킨 채 작두형 칼로 애니깽 잎을 자르고 전진합니다. 다루는 땡볕이 민우가 쓰러졌어요. 근데 민우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하니 결국 망루의 망을 보고 있는 갑독관이 와서 채찍을 때립니다. 알았죠? 민우는 기절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결국 여기 있는 조선인들은 야, 우리 이러면 안 돼. 여기에 실태를 어디에 알려줘야 돼. 황제한테, 임금한테 알려줘야 돼. 여기를 탈출하자.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한우란 인물은 약간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그 뒷부분은 이게 나타난 거죠. 이 부분을 다 읽고 나면 딱 두 부분. 됐죠? 앞부분에서 지배계층의 무능력,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백성들의 고통. 이게 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또 인과관계로 맺어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작품이다. 오케이? 그래서 밑에 1번에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윤치호는 일본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조선 사람들을 신해시키는 걸 막아야 X. 윤치호는 이런 생각 안 해요. 황제는 미국 이외의 멕시코와 같은 제3국으로 조선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것이 조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한테만 유리한 겁니다. 궁녀는 친일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황제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비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게 바로 화준놀이입니다. 됐죠? 답은 3번입니다.
강세는 애니깽 농장에서 탈출에 성공하도록 조선에 당도하지 못한 채 모두 붙잡혀 죽을 수도 있다고 절망에 빠지는 건 아니죠. 그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한우지만, 알았죠? 광세가 이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강세는 무조건 죽더라도 조선의 소식을 알리자의 태도입니다. 철구는 조선의 임금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갈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가 틀린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설이나 극문학 지문들을 풀 때 약간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비문학 지문 읽을 때도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그냥 원래 지문에 나타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 때 객관적으로 풀 수 있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해된 거죠. 있는 그대로의 장면만. 2번 문제는 여러분, 배우가 연기할 때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기분 좋지 않은 황제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밝게 하자. 황제가 심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중하면서도 믿음을 주는 어투로 대사를 구사하자. 맞죠? 그래야지 여러분 황제가 걱정하지 않죠. 디귿은 윤치호가 제안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 있게 의심스러운 어투 틀렸죠. 그죠?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지. 알았죠? 꼭 우리가 가야 돼? 아니, 우리가 안 가면 안 돼? 라고 문제 제기한 거지.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답이에요. 리얼의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하지만 황제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담아 말끝을 흐리는 대사다. 행동에 옮기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답답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해되죠 이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이 작품은 총 10장으로 구성된 시곡으로 고종황실의 일상과 멕시코 농장의 조선 백성들의 삶을 반복적으로 교차시키면서 내용이 전개된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는 황실과 고관들의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모습과 멕시코 농장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조선 백성들의 모습을 동그라미 쳐 대조시켰다. 이해되죠?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이 뭐 돼 있다고? 대조되어 있는 겁니다. 외세에 종속된 황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니깽 농장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멕시코 민요 제비를 반복적으로 삽입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강조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 대신이 보낸 진상품이 감사의 시선을 보내차 서신을 보내며 일본 당국의 눈치를 보는 황제는 무능력하다. 윤치호가 일본의 외무성의 말에 따라 멕시코의 조선의 외무성 관리를 밑줄거 직접 파견하려고 하는 모습은 윗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됐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궁성에서 궁녀와 화준놀이를 하는 황제와 멕시코에서 땡볕과 독사, 열대병으로 죽어가는 조선 백성은 대조되어 있다. 쓰러진 민우를 감독관이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건 조선 백성들의 고통이다. 애니깽 농장에서 들려주는 제비는 결국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더 강화시킨다. 이해되죠? 요 정도야 내용이. 이 애니깽 같은 작품은 선생님 보기엔 출제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좀 알아두고 이왕이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럼 나중에 혹시 이 작품이 나오면 알았죠?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읽을 때 훨씬 더 이해를 더 빨리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